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 1884년 12월 30일에 고지마치에서 태어났으며, 고지마치는 일본 정부와 항공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정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의 지요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1948년 12월 23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조 히데키를 언급한다면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지냈고,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전쟁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군국주의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정책으로 유명했고,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일본 민족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영토 합병을 포함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1941년 진주만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리로서 재임하는 동안 도조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반대와 반대를 억누르며 일본 정부와 군대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과 전략은 결국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도조는 연합군에 체포되었고, 후에 전쟁 범죄와 다양한 전쟁 만행의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8년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도조 히데키의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본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한 황폐화와 고통에 대해 널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일본의 전시 정책과 행동을 형성하는 그의 역할에 대한 다른 견해와 함께 일본 역사에서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역사에서 저명한 인물인 도조 히데키는 잔악 행위로 널리 여겨지는 몇 가지 행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쟁 범죄. 도조 히데키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군사 행동에 책임이 있었는데 전쟁 범죄의 수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37년 일본군이 난징, 현재의 난징에서 중국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잔혹하게 학살하고 강간해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광범위한 고통을 초래한 악명 높은 딩대학살, 일명 난징 강간이 포함됩니다. 둘, 침략 전쟁. 도조의 정부는 군사적 팽창주의의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했고, 이것은 중국,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이웃 국가들의 침략과 점령에 일본의 개입을 이끌었습니다. 셋, 인권유린. 도조의 지도하에 있는 일본 군대는 수만 명의 중국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이 죽거나 끔찍한 폭력을 당한 1937년 악명 높은 난징 대학살을 포함하여 전쟁 중 수많은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네, 강제 노동과 포로 학대. 도조 히데키 정부는 강제 노동과 다른 나라의 포로 학대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점령지의 강제 노동과 가혹한 환경의 전쟁 포로들의 사용이 포함되어 광범위한 고통, 착취,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5. 강제 노동과 위안부 도조 정부는 전쟁 포로와 민간인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을 다양한 산업과 군사 프로젝트의 노동에 사용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점령지 여성 수천 명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를 당하는 위안부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6. 다른 나라의 침략과 점령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정책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침략과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인권유린, 민간인에 대한 만행, 폭력 행위를 초래한 한국, 만주, 중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의 점령이 포함되었습니다. 7. 화학 및 생물학적 전쟁에 사용 도조 히데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화학 및 생물학 전쟁의 연구, 개발 및 사용에 관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전쟁 포로 및 기타 희생자에 대한 화학 및 생물학적 제재의 사용이 포함되어 심각한 부상, 고통 및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도조의 지도하에 일본군은 화학 및 생물학적 작용제를 사용하여 비인간적인 인간 실험을 수행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포함하여 전쟁 중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용에 관여했습니다. 8. 전쟁 포로에 대한 잔인성 도조의 지도하에 있는 일본 군대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고문, 처형, 기본권 및 보호 거부를 포함한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와 잔인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전시 행동이 더 큰 정부와 군사기구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조 히데키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주요 의사 결정자로서 도조는 이러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쟁 등의 행동으로 1948년 교수형에 처해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분쟁 중 하나로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민간인과 군사적으로 광범위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와 사상자 수는 추정치이며 출처와 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상 수치입니다. 총 사망자 수 군사 및 민간인 사망자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의 총 사망자 수는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 민간인 사망 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 사망자 수는 4천만 명에서 5,5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폭격, 대량 학살 초형, 강제노동, 대량 학살 및 기타 전쟁 관련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됩니다. 둘, 홀로코스트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로마인, 장애인, LGBTQ 개인 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다른 소수 집단이 홀로코스트 동안 나치에 의해 조직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셋,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탄 투하는 즉각적인 사망과 방사능 피폭의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약 14만 명에서 22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추정치이며 정확한 기록의 부족, 기반 시설의 파괴,
전쟁의 혼란스러운 성격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실제 사망자는 결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독일과는 사뭇 다른 일본과는 과연 우리가 이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화약고가 돼버린 한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한민족이여 깨어나라.